암치료비를 선택하는 기준은 약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입하시고도 혜택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센 보험의 이교 팀장입니다. 요즘 암보험보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암치료비 보험입니다. 암치료비 보험은 각 회사마다 특징들이 뚜렷해서 고객님들께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약관을 살펴보면서 제일 추천드리는 회사 두 군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암치료비가 핫한 이유는 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암 걸리면 수술하고 항암하면서 살 빠지고 머리털 다 빠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죽는다 라는 이런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암 걸려도 당장 죽지는 않는다, 살 수도 있겠구나. 뉴스나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중입자 치료라든지 아니면 값비싼 항암 약물이라든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돈입니다. 암 진단금은 받아서 소득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생활비로 쓴다고 하지만 치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실비가 1세대건 4세대건 간에 입원이 아니라 통원으로 치료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해 암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돈 걱정 덜하고 더 나은 치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암치료비 보험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암 진단금처럼 정액형으로 지급하는 정액형 암치료비와 실비처럼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비례형 암치료비,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실비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비례형 암치료비는 실제 사용하는 치료비에 따라 받는 보험금 구간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먼저 정액형 암치료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관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놨죠. 이게 핵심입니다.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 개시 이후 면책 90일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후에 암이 걸려서 직접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습니다. 암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이 셋 중에 하나를 받았다면 보험 가입 금액, 정액형이죠, 최대 10년간 연간 1회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기간 중에 반드시 암에 걸린 것만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그 후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림프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을 해보니까 갑상선에서 전이가 된 전이암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꼭 반드시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 받은 거에 대해 원발, 재발, 전이, 이차암 가릴 것 없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진단 후 10년 동안 매년 1회안으로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액의 치료도 가입 금액만, 값싼 치료도 가입 금액만,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게 정액형의 좋은 점이자 아쉬운 점이죠. 10년 동안 보장한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5년만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지금 예시 보겠습니다. 24년도 1월 1일에 위암 진단을 받았네요. 1차 년도에 위암 수술 2번, 항암 약물 1번 해서 가입 금액 지급. 정액형이니까 약관에도 금액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음 2차 년도도 방사선 치료 5번 진행해서 가입 금액 받았고요. 쭉 지나가다가 10차 년도에 대장암 진단받고 수술 1번 받아서 가입 금액 보험금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규정에 보시면 보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 지급 대상 기간이 10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90세 만기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89세에 암 진단 받았어도 만기 무시하고 98세까지는 암치료비 보험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정액형 암치료비의 정의입니다. 이 약관의 내용 때문에 제가 이 회사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이런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줄게와 이런 치료는 보험금을 안 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치료만 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시켜 줄게 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에 관한 최신 암치료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포함되지 않는 사항 보시면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은 의학적으로 입증이 어렵죠. 그래서 안 주는 거고요. 면역력 강화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후유증, 합병증,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직접 치료에 의한 결과물이니까요. 영양제, 비타민제 등 약제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호르몬 투여 안 됩니다. 예외사항은 있죠.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받는 모든 치료는 암치료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치료는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호르몬 투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 약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호르몬 투여라고 나와 있지 않죠?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면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 제제라고 나오고요.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암 치료에 꼭 필요한 호르몬 치료제인데 다른 회사는 면책, 제가 추천하는 회사만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근거를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유방암의 경우 항암요법과는 관계없이 항호르몬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나오고요. 전립선암도 가장 유효하며 기본이 되는 치료법이라고 나옵니다. 다음 갑상선 암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복용하는 매우 중요한 치료제라고 나옵니다. 그럼 위에 소개한 암들의 발병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시면 갑상선은 발병률 1위, 유방암은 5위, 전립선암은 6위입니다. 이건 전체 통계고요. 남녀 나눠서 보면 갑상선암 제외하고 전립선암은 남자 4위, 유방암 발병률은 여성 1위입니다. 이제 호르몬 치료제가 보장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쉽게 말해 호르몬제만 1년에 한 번씩 투약하셔도 가입 금액 1000이면 1000, 2000이면 2000을 10년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안서 보시겠습니다. 30년 납 90세 만기 35세 여성입니다. 정액형 암 치료비가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 암은 400만원,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된 암 치료비는 1천만원 넣었습니다. 보험료는요 19,541원입니다. 금액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면책입니다. 다음은 비례형 암치료비입니다. 정액형 암치료비와 비례형 암치료비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액형의 아쉬운 점은요, 고액의 치료에 대해 커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정액형은 최대가 2천이니까 치료받기가 쉽지 않겠고요. 비싼 항암 약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례형 암치료비를 암실비라는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쓴 만큼 구간에 나눠서 매년 한 번씩 주는데 최대 1억까지 괜찮죠? 자, 이 최대 구간 1억까지는 거의 모든 회사가 동일합니다. 몇 년까지 줄 건지와 최소 구간이 얼마인지가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암 진단 후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최소 구간 금액은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300, 500,
700 이렇게 시작하니까 치료비가 다소 적게 나온 부분도 보장이 되는 거고, 많이 나온다면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만약에 300이 안 되는 암 직접 치료비라면 정액형 암 치료비 보험에서 받아도 되니까 서로의 아쉬운 점을 잘 보완해주는 보험입니다. 내용이 정액형 암 보험비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다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형 암 치료비는 무조건 종합병원에서 받는 암 치료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정액형이 국내외 큰 병원, 작은 병원 가리지 않고 치료하는 거에 대한 걸 다 포함하는 거에 비해 굉장히 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액형은요, 고객님들이 값싼 치료를 받든 비싼 치료를 받든 어차피 가입 금액만 나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거고요. 비례형은 최대한 비싸고 좋은 걸 받고 청구해야 보험금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국한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치료는 정액형이라 거의 비슷하고요.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비례형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비례형 암 치료비는요, 본인 부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치료비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 부담 급여 부분은 식대, 입원비, 치료비, 진찰료 가리지 않고 싹 포함되고요. 비급여 부분은 직접 치료인 암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한 치료만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다녀온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43만 3,239원, 뺄 거 없이 다 포함되고요. 공단 부담금 빼고 전액 본인 부담금 92,162원, 그리고 비급여 로봇 수술 1,160만 3,948원, 나머지 비급여 의료비와 기타 비용들은 빠지는 거고요. 이걸 다 더한 치료비가 비례형 암 치료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은 넘고 2,000만 원은 안 되니까 1,000만 원 받을 수 있겠네요. 제가 수술 받기 전에 급여가 되는 복강경 수술과 비급여인 다빈치 로봇 수술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빈치 로봇 수술이 더 정교하고 수술이 잘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뱃살 때문에 복강경으로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로봇 수술비는 비쌌습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암 치료비 보험을 들어놨다면 저라면 무조건 고민 없이 좋은 치료를 선택했을 겁니다. 약관에 지금 예시 보겠습니다. 25년 1월 1일에 위암 진단 받고 1차 년도에 수술 500 급여죠. 비급여 약물 치료 4,950만원에서 총 비용 5,450만원에서 보험금 5천만원 받았고요. 2차 년도에 급여로 검사 250만원, 비급여 입원 80만원, 총 비용은 330만원이네요. 자, 얼마 받죠? 네, 못 받습니다. 비급여 입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차 년도 위암 재발 치료로 500만원 받고요. 6차 년도에 식도암 진단받고 비급여 방사선 1억, 급여 통원 50만원에서 1억 50만원 치료비 나왔죠. 근데 1억 원 보험금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려서 비급여는 암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요 세 가지만 되고요. 급여의 본인 부담금은 모조리 다 포함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0년 납 100세 만기 35세 여성 제안서입니다. 보험료 17,700원 나옵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암치료비 보험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좋고 값비싼 양질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진단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암치료비 보험은 정액형, 비례형 조합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형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비례형 암치료비만이라도 준비하셔서 큰 위험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보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관에
만약에 면책이라고 나와 있다면 보험금을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상도 약관이 좋은 회사가 우선, 그 다음이 보험료, 가격이라는 생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약관의 내용도 좋고 가격도 좋다면 베스트고요. 편하게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